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쾌가에 갔다가 귀신이 붙으면 무당에게 구슬한다. 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여름방학인데다가 아르바이트도 쉬는 날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누나 친구의 당시의 남자친구가 신령장소 순회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몇 번이나 굿을 받기도 했다는데 미우침도 없이 또 그런 장소에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누나의 친구를 A, 그 남자친구를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의 방에 자주 놀러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뭔가 오르골 소리가 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한 A는 그런 소리 안 나, 그만해 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계속 심각하게 진짜로 소리가 난다고 말하며 초조해하기에 방안을 한번 뒤져봤지만 결국 소리가 나는 물건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A는 기분이 나빠져서 기분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그래도 계속 오르골 소리가 들려오고 이야기해서 A는 B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A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화장실에 갔는데 창문에 얼굴을 찰싹 붙인 여자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B가 A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분명 무서워서 잡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A의 손을 잡고 있던 또 다른 손이 B의 손이 아니라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서 A는 B의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는 아침까지 A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랩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에게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만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전화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도 들렸던 모양인데 전화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걸. 이번에는 내가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위 눌림도 매일 밤마다 눌렸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옆으로 잘 때 여자의 손이 달라붙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위 눌림 같은 건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겪었기에 지금까지는 복근에 힘을 넣으면 간단히 풀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꽤 강한 놈이 와버렸어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노이로제 같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귀신에 홀린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오셔도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전혀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한 걸음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려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괴로운 상태였기에 침대에 계속 누워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냉정하게 그런 것과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때는 또 다른 자신이 몸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홀린 거야 라고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악령에 씌어서 죽는다는 것은 이런 식의 느낌이 반복되다가 지쳐서 자살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이라고 확실히 진단받겠죠. 그날도 매일처럼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귀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여자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귀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남성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위 눌림이 풀렸습니다. 깨보니 밖은 이미 아침이라 밝았습니다만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바다였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모래, 그리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만 강렬한 파랑 같은 색이 아니라 희미한 잿빛 같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할머니는 생전에 만나러 갔을 때와 같이 잘 왔다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의 무덤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부랴부랴 집을 나와서 할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무덤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큰 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묘하고 나서 절 산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기는 싫었지만 이럴 때 본가에 기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런 영향을 받기 쉬운 체질인가 보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본가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은 그때 이미 너무 많은 날을 나가지 않아서 퇴학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으며 잃은 것은 많지만 그래도 그때 충동에 지지 않고 자살을 하지 않고 끝난 만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소중한 생명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과 현실은 다르다. 산속에 사는 나의 할머니 집 근처에는 강이 있고 매년 여름 방학에 놀러가면 그 강에서 놀았다. 여름 오후 그 강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불안해져서 집에 가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다.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쓴 낯선 젊은 여자가 할머니 집에서 걸어왔다.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엇갈리는 와중에 그 얼굴을 보니 너무 예쁜 여자였다. 여자는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시원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서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자신 내 장례식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은 금방 잊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 방학이 찾아와서 평소처럼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강에서 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샛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원피스에 밀짚 모자를 쓴 여자가 걸어왔다. 그 순간 나는 그때까지 잊었던 꿈이 떠올랐다. 그 광경은 그 꿈에서 본 광경과 흡사했던 것이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고 생각했고 여자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걸었다. 여자와 나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진다. 나는 외면하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결국 엇갈린 그 순간 그 여자가 납게 신음 같은 원망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두려운 나머지 힘껏 달렸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정원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와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이전에 꾼 꿈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두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웃을 뿐이었다. 저것은 도대체 뭐였던 것일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